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 발표했어요?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릅니다.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집행권 등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법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검찰개혁은 여타의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국정과제 주요 과제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하고 어쨌든 최소화를 또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행안부다, 법무부, 국무조정실 여기가 주로 아마 국회 쪽 특히 여당하고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수기하라고 했잖아요. 수기를 하라.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 수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소통의 기반이면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 뭐 그냥 하라니까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지금 뭐 책임도 안 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해서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따진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터놓고 막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수용성이 높아져. 근데 그게 아니고 바쁘다고 그냥 억압하거나 아니면 막 제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이게 문제가 돼요.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문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붙으시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2중, 3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에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얘기한 대로 일단 진짜 수기를 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되고 그 이전 단계로 진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죠. 억지로 모아놓고 말도 못하는 분위기에서 막 시간만 때우면 그게 되겠어요? 물론 뭐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 하나 드립니다. 지금 헌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누가 담당해요? 어느 부처가 합니까? 아무도. 저희 아마 국정과제는 저희가 담당하고 이게 국조실에서 아마 좀 챙겨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거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도 예를 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건 야당도 맨날 하던 얘기잖아요. 공약하기도 하고 5.18만 되면 가서 약속도 하고 막 수없이 했던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께서도 이걸 반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또 지방 자치 강화? 또 하나가 이제 계엄 요건 강화.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다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무총리실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법무부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저희가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제처에서 그동안에 그전에는 그 담당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한 우리가 지금 뭘 주도해서 지금 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하자. 예. 그래서 그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이것도 한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좀 하고 예, 기초 자료를 모으도록 입장도 하겠습니다. 좀 정리해 가면 좋겠어요. 법제처가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얘기하든지 하셔가지고요. 이게 언제나 또 형평성 균형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 항쟁도 넣자.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모항쟁도 매우 헌정사에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같이 하면 형평성도 맞고 논란도 줄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계적 점진적인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혁파로 알려진 김용민 의원이 독소 조항이 어떻게 제거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이번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국회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소청법 조정안은 그러한 뼈대를 만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조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했습니다. 검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직무 범위가 확장되고 이를 통해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청의 하부 조직으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런 구조를 수정했습니다. 이권 통보 의무, 검사의 이권 요구권, 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등을 삭제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습니다. 나아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삭제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해온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기관 간의 대등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소 전담 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검사가 강제 수사 과정에 개입하여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 집행 지휘권을 삭제하고 나아가 영장 청구 지휘권도 오해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삭제했습니다. 한편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었던 수사 중지권과 직무 배제 요구권을 삭제하여 공소청과 수사기관의 일방적 견제를 탈피하고 상호 대등한 기관으로서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경직된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했습니다. 과거 최고 권력자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사건을 멋대로 빼앗고 재배당하던 비정상적 행태를 국민들께서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신설 공소청에 이런 폐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상급자의 지휘 감독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하였고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었던 근거였던 직무 위임, 이전 및 승계권을 삭제하고 해당 공소청장의 권한으로 수정했습니다. 넷째, 제도 전환의 과도기를 틈탄 불필요한 문제 야기를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불가피하게 기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예외적 경과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는 과도기를 핑계로 사건 이관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사실상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편법을 입법적으로 차단하여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 제6조를 정비하여 조직 신설 및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적 권한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검찰 인력을 신설되는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이 조정안이 당장 완벽한 마침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행정부와 국회가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수사기소 분리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원리를 구현하는 단단한 합의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번 조정안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검찰이 슬쩍 끼워 넣었던 수사권 부활의 불씨를 이번에 아주 싹 다 꺼버리고야 말았죠. 중수청 수사를 몰래 들여다보며 지휘하려던 독소 조항들을 남김없이 드러내 버린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며 시행령 꼼수로 수사 범위를 넓히던 검찰의 특권도 법률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냈는데요. 특별사법경찰관을 머슴 부리듯 하던 그 오만한 지휘권마저 삭제하며 기관 간 대등한 관계를 정립하고야 말았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칼같이 분리해 검찰을 무소불위 권력자가 아닌 행정공무원으로 되돌려놓겠다는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 3월 19일 본회의를 통해 검찰왕국의 종말이 현실이 될지 끝까지 눈을 부라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